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해볼 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선형회귀를 이용한 분류예요. 분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선형 방정식을 만듭니다. 앞에 개수들이 있고요. 개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이 특성은 뭐냐면 지금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784개의 픽셀에 들어있는 그 흰색부터 검은색까지의 그 숫자, 그게 그 독립변수 W가 될 거예요. X가 될 거예요. 독립변수가 784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도 784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었던 데이터셋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이에요. 이미지는 굉장히 작았잖아요. 정말 이미지는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세로 크기가 28픽셀밖에 안 되고 가로 크기도 28픽셀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 그런 이미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펼치게 되면 독립변수가 784개나 생겨요. 이미지 분류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 이미지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미지 크기 얼마나 되나요? HD급이나 풀 HD급으로 이미지 촬영되지 않아요? 그죠? 뭐 1920 곱하기 1080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사진들 찍을 수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픽셀 개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네. 자,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앞에 뭐 개수 W0를 더하든 안 하든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형 관계식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디다 넣을까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생긴 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선형 결과의 이 결과식을 요 y 자리에다 넣어주면 얘는 리턴 값이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요. 얘가 무엇을 의미한다? 얘가 확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확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진 분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5 이상이면 맞다. 0.5 이상이 아니면 뭐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양성과 음성 혹은 뭐 음성과 양성으로 나눠지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분류를 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니고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도 이 선형 관계식을 이용을 해요. 이 선형 관계식을 소프트맥스 함수에다 넣어요. 입력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소프트맥스 함수는요. 리턴 값을 10개를 줘요. 그 리턴 값 10개의 의미는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점점점 9가 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줘서 그게 양성, 포지티브 샘플이 될 확률을 리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리턴 값이 10개가 있는 함수예요.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처럼 아이리스처럼 3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리턴 값을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줘요. 3개를 다 더하면 1이 되게끔. 확률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아이리스 같으면은 리턴 값을 3개를 주게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면 리턴 값을 10개를 줘요. 그 리턴 값이 뭐 R1부터 R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10개 숫자를 다 더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리턴 값 각각은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변수들을 가지고서 784개의 변수들을 가지고서 선형 관계식을 만든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선형 관계식을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 클래스 분류인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함수에 전달을 해서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해주는 모델,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첫 번째 단계가 모델 생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일단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튜닝하기 전에는 기본값을 그냥 사용하세요. 기본값을 그냥 사용하시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바꿀 건데 그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엔잡.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엔잡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은요. -1로 세팅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거는 CPU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CPU 코어는 전부 다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훈련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에요. 얘네들 숫자를 바꿔준다고 해서 뭐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거나 정확도가 낮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될 파라미터는 아니고요. 단지 훈련시킬 때 CPU 코어를 몇 개까지 사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랜덤 넘버를 만들 때에는 그 랜덤의 시드를 뭘로 지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모델 생성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모델을 훈련하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아마 훈련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훈련 속도가. 반대로 KNN 같은 경우에는 훈련 속도가 빠르지만 반대로 예측 속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요. 피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피팅을 시키시냐 하면 트레인 타겟 나눠놨잖아요. 그죠? 트레인 테스트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 몇 개의 샘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냐면 6만 개의 샘플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개의 샘플들마다 784개의 픽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꽤 걸리죠. 네,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훈련 끝나는데 거의 한 4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끝난 거고요. 자,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우리가 훈련셋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훈련셋에서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고 그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예측값을 계산하고 실제값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에 우리가 예측을 할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훈련셋을 가지고서 스코어 함수가 예측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예측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값이 두 번째 아규먼트죠. 실제값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정확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93%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자, 예측하는 거는 얼마 안 걸렸죠. 자,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시면요. 지금 6만 개의 데이터셋에다가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한 40초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40초 정도가 걸렸고 지금 여기서는 똑같이 6만 개의 세트에 대해서 6만 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 계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무슨 값인지, 무슨 숫자인지, 두 번째 이미지가 무슨 숫자인지, 세 번째 이미지가 무슨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측한 값을 실제값과 비교하고 정확도 계산하고 사실 이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릴 텐데 이것까지 하는 게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피팅만 제대로 되면 예측값 알아내는 거는 금방이에요. KNN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요. 이렇게 피팅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예측 과정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죠? 그래서 훈련셋에서는 93% 정도의 그 점수가 나온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전에 그 테스트셋은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 근데 우리는 테스트셋을 지금을 쓰면 안 돼요. 모델이 결정되기 전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결정을 할 건지, SGD 클래시파이어로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랜덤 포리스트로 결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테스트셋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갖는 상태에서 과연 테스트셋에서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냐 예측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게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점수가 나중에 테스트셋에서의 점수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란 전체 트레인셋을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3폴드 교차 검증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트레인셋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3개로 나눠서 이거 하나를 띄워두고요. 여기 2개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6만 개가 있죠. 그렇죠? 6만 개가 있는데 3폴드로 하겠다. 그럼 몇 개씩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2만 개, 2만 개, 2만 개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훈련은 몇 개만 시킨다? 훈련은 4만 개의 샘플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만 개의 샘플만 훈련을 시켜서 여기 2만 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띄워두고요. 여기를 띄워둔 다음에 이쪽과 이쪽 4만 개를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서의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기 두 개, 이쪽에 있는 4만 개를 훈련을 시키고 여기 있는 2만 개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이 세 개의 정확도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게 나중에 테스트 셋에서의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끝내기 전까지는 교차 검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차 검증. CV 스코어 그냥 1번이라고만 할까요? 아니면 그냥 CV 스코어라고 할게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임포트 한 게 있었죠. 무엇을 임포트를 했었냐면 모델 셀렉션 중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자, 여기에는 에스티메이터를 넣으시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는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X는 트레인셋을 주는 거예요. 트레인셋을 주시는 거고요. Y는 트레인 타겟을 주시는 거예요. 트레인 타겟.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이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시간이 왜 훨씬 더 많이 걸리냐면 지금 여기서는 한 번만 훈련시켰잖아요. 6만 개를 한꺼번에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아마 기본값이 5폴드일 거예요. 5폴드니까 6만 개를 5개로 나누면 12,000개인가요? 6만 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면 여기 12,000개가 남고 나머지 48,000개가 있겠죠. 그렇죠? 48,000개를 훈련시키고 여기에서 그 테스트 결과 정확도 계산하고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거냐면 5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5번 훈련시키는 시간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전처리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교차 검증을 수행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그냥 셀은 계속 동그라미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아마 종종 만나시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회사 가셔도요. 머신러닝을 하시게 되면 이런 기다리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여기 크로스벨 스코어 중에서요.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CV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문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요. 인티저 값을 줄 수가 있고요. none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5fold 교차 검증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 CV 스코어를
출력해 보면 이런 값이 나와요. 몇 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죠. 스코어가 5개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훈련을 어떻게 시켰다? 훈련을 12,000개씩 시켰다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전체 6만 개의 세트를 5개로 나눠서 여기에서 예측값. 여기만 훈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측값, 여기에서 예측값 이런 식으로 5개의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 개를 전체를 훈련시켰을 때의 훈련 점수와 그 다음에 여기만 훈련시키고 여기를 훈련시키지 않았을 때 이 12,000개, 훈련되지 않은 12,000개에서의 점수를 보면 얘가 낮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낮아요. 보통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왜? 오버피팅이죠. 훈련 세트에 정확하게 피팅이 되어 있으면 틀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훈련 세트가 훈련되지 않은 샘플들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CV 스코어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요. 스코어 91.81%죠.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아마 테스트 셋에서의 그 평가 점수, 즉 정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모델은 훈련 셋에 대해서는 93% 정도가 나오지만 훈련되지 않은 테스트 셋에서 검사를 해보면 91%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반올림에서 대략 한 92% 정도가 나올 거다.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교차 검증의 의미. 교차 검증이 끝나는 시간을 보시면 한 2분 정도 걸렸죠. 2분 정도 걸렸던 이유가 6만 개를 한꺼번에 훈련시킬 때 몇 초 걸렸죠? 40초 정도 걸렸죠. 그거 5번 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5번. 40초 5번이면 2분 정도 아니에요? 거의 그 비슷한 시간. 그러니까 6만 개를 훈련시키나 48,000개를 훈련시키나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5번이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네. 얘가 교차 검증에서의 점수가 왜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와 비슷하게 될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될지 이유 아시겠죠? 얘네들은 훈련되지 않은 세트, 훈련되지 않은 12,000개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중을 위해서 띄워놓은 1만 개를 떼어놨었죠. 그 10,000개의 점수가 얘들이랑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렇게 우리가 점수만 보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예측들이 틀렸을까? 틀린 예측들을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미지였길래 어떤 이미지들이었길래 이미지들이 틀린 것일까? 걔네들은 그 손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하시려면 일단은 예측값을 또 따로 찾아야 돼요. 예측값 한번 찾아볼까요? 트레인 셋의 프리딕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산하시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훈련셋 예측값들을 보시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 예측할 때 뭐라고 하면 되죠? 프리딕트.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프리딕트 PROBA를 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예측값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리딕트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 셋을 넘기시면 돼요.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10개 정도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5, 0, 4, 1, 9, 2, 1, 3, 1, 4. 자,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 이미지 그렸던 거 있죠. 시각화했던 거 있죠. 5, 0. 자, 얘를 뭐라고 했죠? 얘를 4일까요? 4일까요? 9일까요? 모르겠죠. 1921 1314 192 1314. 그렇죠?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 요 글자를 지금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예측은 4로 예측을 했어요. 4. 504 192 1314. 다 맞춘 거 같죠? 그렇죠? 다 맞춘 것처럼 보여요. Y 트레인 여기서 10개만 비교를 해보시면 틀린 거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근데 93%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100개 중에 7개는 틀렸을 거예요. 1000개 중에 70개, 10,000개 중에 700개. 꽤나 많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10,000개 중에 700개가 틀리는 게 그게 93%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6만 개잖아요. 한 3,500개 정도가 틀렸겠네요. 그렇죠? 더 틀렸을려? 4,000개 정도가 틀렸으려나?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어디가 틀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을 찾으면 이게 예측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true를 리턴해 주는 거.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샘플들의 위치. 그게 어디냐를 할 때 얘가 그걸 알려줄 수가 있죠. 맞아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르다. 이거를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이용할 건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다 요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X트레인에서 예측값과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샘플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으로 선택을 한 거죠. 불리언 인덱싱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X 잘못된 샘플, 잘못된 예측 이렇게 할까요? 예측이 잘못된 샘플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wrong이라고 틀렸다라고만 할까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자, 세임만 볼게요. 세임만 보시면 3,965개, 784개. 그러니까 픽셀 개수는 784개가 맞아요. 몇 개 틀렸어요? 6만 개의 샘플 중에서 3,965개가 틀렸어요. 전체 우리 훈련 세트는 6만 개였잖아요. 6만 개. 그 중에 3,965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략 한 7%. 꽤 많이 틀리는 거예요. 4,000개 틀린 거면. 93%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정확도인 건 아닙니다. 예측이 틀린 타겟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Y wrong이라고 할까요? 틀렸다라고.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 트레인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트레인 실제값이
예측값과 다른. 훈련 타겟에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다른 타겟들을 찾은 거죠. Why wrong shape 보시면 3965개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자,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틀린 샘플 중에서 첫 번째 하나만 시각화를 해볼게요. 예측이 틀린 그 첫 번째 샘플을 한번 시각화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꺼내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원소 하나만 꺼내면 되죠. 여기서 첫 번째 원소 하나 꺼내가지고 PLT 이용해서 IM show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프리딕션에서는 저걸 안 가지고 왔구나.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시겠어요? 그릴 때 이미지를 그릴 때요. 이미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얘가 틀린 샘플 3,9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0번째 샘플을 꺼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 1차원 배열을 어떻게 했어요? 그 1차원 배열을 28 곱하기 28,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이트가 28이 됐고 여기 위드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28이 됐어요.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한 거죠.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흰색은 0으로, 검은색은 255. 그러니까 0은 흰색, 255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무슨 글자처럼 보이세요? 실자처럼 보이세요? 일자처럼 보이세요? 헷갈리죠, 그죠?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머신러닝도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7이라고 쓴 건지, 그렇지, 7이라고 쓴 건지 1이라고 쓴 건지 헷갈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면 제가 요거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실제 예측값, 실제값은 7이래요. 7인데 예측을 뭐라고 했냐면 예측은 1이라고 했대요. 1이라고. 자, 그거를 위쪽에다 타이틀로 한번 써봤어요. 이건 어떻게 찾은 거냐면 트레인 세트에서 그 틀린 위치에 있는 그 값들을 찾은 거예요. 3965개. 얘가 실제값이죠. 그러니까 얘도 실제값이에요. 얘도 실제값인 거고 여기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온 거냐면 예측값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틀린 예측값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는 예측이 틀린 타겟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예측이 틀린 타겟들을 가지고 온 거고 여기서는 예측이 틀린 예측값들을 가지고 온 거죠. 예측값들. 그래서 예측값이 1이었다. 그리고 실제값은 7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우리 이미지 100개 그렸던 적 있죠. 그렇죠? 예측이 틀린 첫 100개 샘플들을 시각화 해보실래요? 이거는 오전에 제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X 트레인을 쓰시는 것 대신에 X wrong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거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요거 다음에 저희가 할 내용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할 건데요. 이거는 쉬는 시간 이후에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 해보도록 하시고 요거는 한번 다음 시간까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